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엘씨 대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연 드릴 파트는 중국 비관세 장벽입니다. 비관세 장벽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QA나 QC팀 이런 쪽에 종사하시면 더더욱 잘 아실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파트 쪽에서도 해외 영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중국 비관세 장벽입니다. 오늘 크게는 보시다시피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파트군요. 비관세 장벽 이해랑, 그리고 중국 CCC 인증, 그리고 중국 NMPA 화장품 위생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식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 이해 파트에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TBT에 대한 개념, 그리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중국 인증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BT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TBT가 뭐야? 저희가 관세 장벽은 많이 아세요. 저희가 3일차 교육에도 이제 관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 품목에 대한 관세 분류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원산지 관리 이런 쪽으로 강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관세가 있으면 비관세가 있겠죠. 이 비관세도 여러 종류입니다. 수입 규제, 기술적 조치, 기타 무역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에서 많이 언급됐던 거는 반덤핑 관세가 붙는다, 반덤핑을 한다, 상계 관세를 붙는다, 세이프 가드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조치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 조치라고 해서 기술 장벽, 위생 검역 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BT는 이제 무역 기술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죠. 저희 한국의 기준점이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제품을 만드시면 예전에 KS 규격, KS 규격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면 스티커나 인쇄 라벨에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 KS 규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규격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GB 규격이라고 따로 있어요. 제품 규격이 따로 있고요. 그 GB 규격을 근거로 해서 역시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어요. 보시면 시스템 인증도 있고요. 저희가 다뤄볼 CCC 인증, 그리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기타 이제 라벨 등등이 있습니다. 제품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강제성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 예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풀리고 나서는 저희가 중국 대사관 가면 뭘 받을 수 있죠? 뭘 받고 나가죠? 여행 갈 때? 저희 여기에 보시면 비자를 받고 갑니다. 요건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요. 비자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나라에서 와도 좋다, 여행 와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에 해당하는 이제 비자를 받고 나가는데 저희 인증도 동일합니다.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 한국에서 중국 규격에 맞춰서 이제 제품 시험도 하고 시험에 대한 각종 서류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히 수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증제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서 법정 인증과 민간 인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 인정,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법정 인증을 많이 받고 나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TBT의 이해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비관세 장벽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부분 좀 해달라, 요구해야 될 사항을 좀 몇 가지를 꼽아보면, 허가 등록의 간소화, 특히나 중국이 유럽 인증을 기조로 하고 있어요. 유럽의 모든 규격들을 기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국에 맞게끔 현지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유럽 인증의 베이스를 그대로 따와서 플러스 중국만의 이제 요구사항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럽 인증도 어려운데 중국 인증 같은 경우 유럽 인증 플러스 이 자국 이제 현지화에 맞게끔 요구사항이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허가 기간을 상당히 많이 지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허가 등록을 간소화해달라, 허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관 시 일관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거는 저도 무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관 대행을 해드리고 혹은 뭐 수출부터 수입 통관까지 그리고 현재 이제 3PL까지 다 책임을 지다 보면 이러한 사항에 정말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역마다 그러니까 정책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하부 지침들이 있는데 정책은 동일한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라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는 5에서 15mm 사이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 5mm도 맞고요, 6mm도 맞고, 7mm도 맞고, 10mm도 맞아요. 15mm도 맞고. 어떤 예를 들어 상해에서는 10mm가 맞다. 이 정도 제품 사이즈면 라벨을 어느 정도 키워라. 10mm를 요구를 했는데 북경에서는 이거는 10mm 갖고는 부족해. 15mm는 돼야 되겠어.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법이 지금 러프하게 좀 가다 보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을 분명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짜증남이 있죠. 저희가 그럼 도대체 뭐가 맞냐? 상해에서 맞다고 그러는데 왜 북경에서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이 되시고 그거에 대한 피해 사례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저희가 수출할 게 있어요. 수출 제품이 있고 이제 수입 통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통관할 때 해외 사업부나 그 담당자는 반드시 물류사, 현재의 물류 통관 대행사죠. 이런 통관 대행을 하는 업체 담당자한테 저희 제품에 대한 라벨 사이즈라든지 현진 통관 기준이라든지 애매모호한 거를 세관책에다가 미리 사전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 문의를 해야지만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의 업무 능력 스킬은 훨씬 더 업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서를 인정을 안 해주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국 CCC 인증이라든지 전기전자 파트는 지금 유럽 CB 리포트나 이런 걸 인정을 해주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중국 위생허가다, 한국에서 발행한 영양성분표다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현지에서 다시 재테스트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통관 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론이 됐고, 지금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던 게 역시나 정보력이었습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혹은 정보 사이트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중국 비관세 장벽 민원 해결 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이 두 가지 사이트입니다. TBT 관련 정보 사이트라고 해서 해외 기술 규제 정보 시스템 노우TBT에 들어가시면 특히나 중국 쪽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중국 쪽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각종 제품 규격이라든지 중국에서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사항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 제품에 대한 적발 사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이트는 꼭 그 컴퓨터에서 즐겨찾기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자주자주 이제 들어가 보시고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관세 장벽의 민원 해결 창구 개설을 운영을 해달라. 이것도 역시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 무역협회에 차이나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라고 해서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를 하시면 여기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나 비관세, 법률, 그리고 마케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화 유선으로도 문의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도 나가고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라는 창구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 목말라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을 해달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런 교육 컨설팅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애로사항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한 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